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현대 원자 모형 중에서도 이제 오비탈에 전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적 성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지 제일 위에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1번에 있는 부분에 빈칸을 좀 채우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그렇죠. 바로 주기율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화학 우리가 부교재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화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공유결합이란 뭐냐, 이온결합이란 뭐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주기율표상에서 이거는 금속이고 자, 이쪽 부분은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이제 준금속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금속과 어떤 비금속의 성질을 어느 정도 좀 더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들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선생님이 금속성이 커진다 그리고 비금속성이 커진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쪽 왼쪽은 이제 금속에 대한 부분이고 자, 오른쪽은 이제 비금속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럼 금속에서 말하는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 말하는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것. 일단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말 자체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똑같지만 금속에서 얘기하는 반응성이 커진다와 비금속에서 얘기하는 반응성이 커진다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리튬 있잖아요, 리튬. 그래서 우리가 뭐 수헬 하고서 리, 배, 뭐 붕, 탄, 질산, 뭐 풀, 네 이렇게 나가죠. 이때 이 리튬 금속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리튬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전자를 한 개를 잃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될 때는 이렇게 1가 양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라는 것이 뭔가 반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비금속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플로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 플로린을 보시게 되면은 이 플로린이 이온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는 전자를 하나 얻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금속에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금속에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한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반응성이 커진다와 이 비금속에서의 반응성이 커진다를 보시면 그렇다는 얘기는 금속에서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은 자, 색깔을 좀 바꿔서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걸 조금 방해되니까 이 부분만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우고. 자, 금속에서 얘기하는 이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를 잃기 쉽다. 내지는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양이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금속에서 얘기하는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금속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에서 얘기하는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것은요. 전자를 얻기 쉽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속을 많이 다룰 때 얘기하는 것이 알칼리 금속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 적을게요. 자, 리튬, 뭐 나트륨, 뭐 칼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금속을 많이 얘기하고요. 알칼리 금속. 그다음 비금속은 우리가 보통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금속의 경우에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자, 비금속을 얘기하는 이 플로린의 경우에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왼쪽 금속부터 볼게요. 왼쪽 금속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은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갈수록 뭐가 더 잘 된다. 그렇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더 잘 되는 금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오른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오딘, 즉 요오드부터 플로린까지 갈 경우에 쭉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더 잘 된다? 그렇죠. 음이온이 더 잘 되는 비금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속과 비금속에서 얘기하는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의미는 서로 반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화면을 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은 자, 읽어볼게요. 자, 주기율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마다 이 원소의 성질도 어떤 일정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자, 이를 주기적 성질이라고 한대요. 주기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은 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세로줄, 조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로줄과 세로줄의 원자 번호에 따른 변화를 총칭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크게 몇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은 여러분 4가지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유효 핵 전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원자 반지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물론 원자 반지름이 곧 원자의 이제 크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자,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지금 얘기했던 이 4가지 개념과 주기적 성질을 어떤 식으로 연관 짓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저기 지금 보면 주기율표가 있죠. 그럼 이 주기율표 상에서 자, 같은 주기에서 선생님이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밑줄 좀 잘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획전하는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오른쪽으로 갈수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커질수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자 번호에 따른이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말하고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자,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말을 이렇게도 바꿔도 돼요.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뿐만 아니라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 같은 족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도 뭐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론 위로 내려갈수록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역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는 그냥 아래로 내려갈수록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액전하는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주기적 성질입니다. 주기적 성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 획전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기적 성질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효 획전화가요, 원자 반지름의 크기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온화 에너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기 음성도에도 영향을 좀 끼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유효 획전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주기적 성질 유효액전화부터 먼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보세요.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걸 보면은 자, 느낌이 오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유효액전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Z 스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Z 스타.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 유효액전화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유효액전화는 뭐냐?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원자핵의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 실제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유효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핵전화와 자, 유효 핵전화라는 부분을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핵전화라는 것이 뭐고 유효 핵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지금 아래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유효 핵전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Z 스타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 그 다음에 그냥 핵전화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Z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어서 전자에 작용하는 핵전화가 이렇게, 여기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1 플러스라고 적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1 플러스라고 적었는데, 자, 플러스 1이라고 적을게요, 선생님이. 플러스 1. 여기서는 뭐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쓸 때는 부호 먼저 나오고 숫자를 좀 적어주거든요. 이 차이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수소 핵전화가 지금 현재 1 플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요 부분하고 좀 매치를 같이 시켜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이 1 플러스로 쓰느냐 플러스 1이라고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선 구분하지 말고 쓰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전자가 있는데요. 이 전자는 고스란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러스 1의 전하를 받고 있죠. 잘 보시면 이 전자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핵전하, 여기서 말하는 이 플러스 1을 뭔가 이 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텐데, 그 영향을 끼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유효한 핵전하는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탄소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텐데, 자, 여기 보면은 자, 플러스 6의 지금 전하를 가지고 있죠. 탄소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전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이 전자가 고스란히 플러스 6만큼의 핵전하에 어떤 영향을 받겠냐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거는 수소와 좀 다르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전자가 플러스 6의 전하를 받으려고 할 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분명히 이 플러스 6의 전하를 받는 것을 방해를 할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인 전자와 또 어떻습니까? 전기적인 반발력을 일으키죠. 반발을 하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플러스 6이라는 핵 전하를 온전히 이 주인공인 전자가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리운다라고 표현해요. 가리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자가 받는 어떤 핵 전하는 플러스 6보다는 어떨 것이다. 아무래도 좀 작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플러스 6, 뭔가 가림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냥 핵전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플러스 6보다는 뭔가 이 전자는 뭔가 가리운 효과 때문에 좀 더 이 플러스 6보다는 작은 어떤 핵전하를 가지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유효 핵전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뭔가 가리움 효과를 고려한 그런 상황에서의 핵전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반면에 탄소 원자는 양성자 6개와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지만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핵 전하를 자, 적어주세요. 가리고 있으므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는 아무래도 플러스 6보다는 어떨 것이다. 그렇죠. 작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이 핵 전하를 가리고 있으므로 라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가리움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수식적인 표현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자, 그래서 이 Z가 뭡니까? 이 Z가 핵전화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 스타가 뭐죠? 바로 유효 핵전화죠. 그렇다면 핵전화에서 뭔가 이 가리움 효과만큼을 빼줘야 유효 핵전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 S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리움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Z 스타, ZS는 전부 다 양의 값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유효 핵전화는 반드시 핵전화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자, Z스타는 Z-S로 표현을 되며, 즉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에서 가리온 상수를 뺀 것으로 표현이 되며, 자, 이때 S는 쉴딩 컨스턴트라고 해가지고 가리움 상수로서 해당 전자를 제외한 모든 전자의 가리움 상수 합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해당 전자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선생님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주인공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전자. 그러면 이 주인공 전자를 제외한 모든 전자의 가리움 상수 합. 여기 보세요. 주인공 전자를 제외하고 지금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주인공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 친구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뿐만 아니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까지도 전부 다 이 주인공 전자와 이 핵전하의 어떤 상호작용을 분명히 방해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당 전자는 자, 선생님 위에서 설명했던 주인공 전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거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주기성입니다. 즉 어떤 원자 번호에 따른 유효 핵전하의 변화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수소랑 헬륨은 1주기. 자, 1주기. 색깔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1주기죠. 그 다음에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 2주기죠. 그 다음에 3주기까지 색깔 한번 해볼게요. 자,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다 3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죠. 자, 같은 주기에서 여기 보면 같은 색깔을 보시면 돼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효 핵전화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이거 2주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3번 색깔을 이걸로 해볼까? 자, 여기는 3번 리튬하고, 자, 10번 네온. 자, 얘를 2주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즉,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거죠.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곧 뭡니까?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즉,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플러스 3을, 그 다음에 4번인 베릴륨은 플러스 4를, 플러스 5,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핵 전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유효 핵 전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날카로운 친구들인데, 선생님, 핵 전하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자도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할게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1만큼의 핵전하가 증가하죠. 그런데 전자도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갈 때 분명히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 봤더니 전자가 하나 증가하는 것보다는 전하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전하 1이 증가하는 어떤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좀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핵전하가 1만큼 증가할 때 전자 하나 증가하는 것이 0점 몇 정도의 어떤 방해 요소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좀 계산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지는 것은 전자가 커지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을 왼쪽에다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죠. 자, 같은 주기에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 전하도 어떻게 된다? 네, 증가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좀 색깔을 좀 바꿔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같은 족에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그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봅시다. 리튬 한번 볼게요. 자, 리튬. 그럼 리튬하고 이제 같은 1쪽에 속하는 원소가 누가 있습니까? 자, 나트륨 있죠?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베릴륨 한번 볼게요. 자, 베릴륨이 있고, 자, 같은 족에 있는 마그네슘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시 붕소와 알루미늄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것. 자, 이거 역시도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는 것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네,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양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 전자 증가에 의한 효과보다는 양 전하의 증가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핵 전하에 대한
주기성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오른쪽에 어떤 이주기 원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보가 좀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방법, 이 그림을 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Z 또는 Z 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Z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핵전하를 의미한다. Z 스타는 뭘 의미한다? 유효 핵전하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Z 스타라고 얘기하는 이 유효 핵전하는 이 핵전하에서 가리움 상수만큼을 빼준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뭘 이미 알고 있습니까? 예, Z스타는 Z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자, 뭔가 같은 번호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고 뭔가 위쪽에 있네요. 뭔가 더 작은 값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핵전하를 의미하는 거고, 아무래도 좀 더 큰 값은 그냥 핵전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자, 요만큼의 차이. 자, 요만큼의 차이, 요 차이. 이 각각의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Z에서 Z 스타 한번 빼볼까요? Z에서 Z 스타를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Z에서 Z 스타를 한번 빼보자고요. 그게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리움 상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가리움 상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단, 이 가리움 상수가 커지는 것은 뭐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커지는 건데, 이 가리움 상수 증가가 핵전하의 증가보다는 그 증가 정도가 작다는 겁니다. 증가 정도가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핵전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리움 상수를 의미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이면 Z-Z 스타. 아, 이것이 곧 뭘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가리움 상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좀 재밌는 걸 좀 실어놨는데 A, B, C, D, E라고 하는 이주기 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홀전자 수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고요. 물론 바닥 상태에서의 홀전자 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A, B, C, D, E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문제를 좀 풀어봤잖아요. 자, 이주기 원소 빠르게 적어볼까요? 이주기 원소. 자, 이주기 원소는 뭐가 있습니까? 자, 리, 배, 붕, 탄, 질산, 풀, 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 외우자 그랬잖아요. 홀전자수. 순서대로 어떻게 되죠? 1012, 3210, 1012, 3210. 물론 외우지 않아도 쉽게 구해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외워주면 문제를 풀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1012, 3210. 왜 그러냐면 3번인 리튬은 1s2, 2s1이기 때문에 2s 오비탈에 호전자 수가 하나 있죠. 자, 베릴륨은 호전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붕선은 p 오비탈에 전자 하나 채워지니까 호전자 수 하나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1012, 310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 호전자 수가 3인 거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질소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하, 여기 나와 있는 이 질소가 자, 2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호전자 수가 두 개인 걸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탄소고 하나는 산소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리움 상수가 이 2보다도 C가 더 크대요. 그 얘기는 뭘까? 자, 보시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가리움 상수가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2보다 C가 가리움 상수가 더 크다는 것은 이 C가 2보다 더 오른쪽에, 즉 원자 번호가 더 큰 원소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산소가 C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보다는 그래도 가리움 상수가 작은 애가 D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저 찾아내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호전자수가 하나네요. 호전자수가 하나인 것은 리튬이 있고요. 붕소가 있고 플루오린이 있는데 잘 보시면 플루오린이 어때? 얘가 가리움 상수가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플루오린을 얘기하고 싶었다면 뭔가 여기에 뭔가 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 뭐가 됩니까? 얘가 A, 상대적으로 가리움 상수는 작은 애가 B, 이렇게 우리가 2주기에 있는 원소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이게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유효핵전화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유효핵전화를. 자, 그러면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수문제 1번이요. 자, 염수문제 1번. 자, 그림은 원자번호가 연속인, 원자번호가 연속이래요. 원자번호가 연속인, 자, 몇 주기? 2, 3주기. 그런데 몇 개가 있다는 거냐면, 원소 A에서 D라는 것은 여러분들, A, B, C, D.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원소가 2, 3주기 원소이면서 원자번호가 연속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얘네들의 유효핵전화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그래프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아까 선생님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화면을 조금만 올려보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아까 선생님 주기성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 이제 2주기를 기준으로, 또 여기는 이제 3주기를 기준으로, 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가 커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선생님 여기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 뭘 빠뜨렸냐면 요걸 좀 빠뜨렸어요. 자, 여러분들 2주기인 네온에서 3주기인 나트륨으로 갈 때 어떻게 됐나요? 유액전화가 팍 감소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1주기인 헬륨에서 2주기인 리튬으로 갈 때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유액전화가 감소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네온은 2주기, 즉 전자껍질이 2개고요. 나트륨은 몇 주기죠? 3주기죠. 그러니까 전자껍질이 3개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껍질의 전자보다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아무래도 원자핵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그만큼 핵 전하가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아까 빼먹었지만 이렇게 전자 껍질이 바뀔 때는 이렇게 전자 껍질이 바뀌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헬륨에서 리튬이 되거나 아니면 네온에서 나트륨이 되거나 아니면 아르곤에서 칼륨이 되거나, 자, 이런 상황에서는 대폭 유액 전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 그거랑은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전자껍질 수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전자껍질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액 전하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는 분명히 껍질 수가 달라도 원자 번호가 워낙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자 껍질 수 증가를 상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액 전하가 증가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지금 네온과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몇 번밖에 안 증가합니까? 1번밖에 안 증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 껍질수 증가를 상쇄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 껍질수 증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유액 전하가 팍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말이 빨랐다면 몇 번 좀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다시 아래로 돌아가서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라면 보통 이렇게 2, 3주기라고 나와 있고 역시 원자 번호가 연속 이렇게 나와 있다면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씁니다.
죄송해요. 리배, 붕탄, 질산, 자, 풀네, 그 다음에 나, 아, 자, 이렇게 일단 주저하지 말고 2, 3주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2주기와 3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유액전을 봤더니 어때요? A, B, C로 갈수록 즉 원자번호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되게 커지고 있어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화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갈 때 팍 감소했네. 눈치가 바른 친구들은 벌써 찾아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이거 다 원자번호 연속이어야 됩니다. 뭔가 연속이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가 만약에 A, B, C, D였다면 이것은 유액전화가 점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질소까지도 어떻게 될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트륨이 딱 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트륨. 그렇죠. 나트륨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전자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액전화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마그네슘, 알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유액전화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바로 요거죠. 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A, B, C, D 이렇게 현재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3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여러분들 여기가 2주기죠. 여기가 3주기고요. 3주기 원소 한 가지죠. 두 가지 아닙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이온화 에너지는 자, 이거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요 니은 부분은 일단 빼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전기 음성도는 B가 D보다 크다. 자, 이것도 역시 아직 공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연습 문제 1번을 풀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보기가 선생님 좀 잘못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보기만 좀 수정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기억 니은을 이거 디귿으로 좀 보기를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니은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와 디귿에 있는 전기 음성도는 자, 공부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림가는 이거 그림가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읽어볼게요. 2주기 원소의 원자번호에 따른 핵 전하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를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이것도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자, 2주기 원소 A에서 E의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에 따른 Z와 Z 스타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죠? 빠르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가 나와 있는 게 Z 스타 Z고요. 자, 이 Z-Z 스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식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Z-Z 스타라는 것은 가리움 상수를 의미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2주기니까 문제에서 나온 게 2주기니까 주저하지 말고 적으세요. 리, 배, 붕탄, 질산, 풀, 네, 이거 적는 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홀전자수 10, 12, 32, 10 오케이. 그런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 주기성 공부했죠. 자, 유핵전화 어떻게 됩니까? 증가도 하지만 모두 증가하죠. 가리움 상수도 증가하죠. 가리움 상수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이 Z-스타에서 이제 Z-S인데 얘가 이만큼 증가할 때 얘는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갭이 더 차이가 나니까 이 Z-스타라고 얘기하는 이 유액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건데요. 자, 여기 봅시다. 홀전자 수가 3인 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홀전자수가 두 개인 건데 C가 어때요? 2보다도 가리움 상수가 크니까 아하, 얘가 C구나, 얘가 D구나. 그 다음에
호전자 수가 하나인 경우 리튬, 붕소, 플루오린이 있는데 플루오린은 아니겠죠? 얘가 가리움 상수가 제일 커야 되는데 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플루오린이다. 자, 아니죠. 자, A는 붕소가 되겠죠. 자, 이온화 에너지 물어봤는데요. 이온화 에너지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니은 역시 풀지 않겠습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5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자, 이거 앞에서도 선생님 설명했죠. 자,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뭐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 s-오비탈과 p-오비탈을 다 합친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거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의 부분을 다 이제 포함된 거겠죠. s-오비탈에 어쨌든 전자만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비탈에. 그것이 s-오비탈이든 p-오비탈이든. 자, 그럼 볼게요. 자, D가 뭡니까? 우리가 D는 6번인 탄소고요. 그 다음에 B가 뭡니까? 네, 5번인 자, 붕소가 되겠네요. 맞나요? 아, 미안합니다. B는 리튬이죠. 자, 3번. 자, 리튬이죠. 자, 전자 채워봅시다. 1s2, 2s2, 자, 2p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s2, 2s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물어봤습니다. 세워봅시다. 자, s-오비탈 하나에 전자 들어가 있죠? s-오비탈 하나에 전자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p-오비탈 몇 개에 지금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훈트의 규칙 생각하셔야 돼요. 자, p-오비탈은 방이 3개인데, 자, 전자가 각각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이 s-오비탈에 전자 채워져 있고, 이 s-오비탈에도 전자 채워져 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니까, 여기는 지금 몇 개? 자, 4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 거죠. 자, 여기는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자, 그러므로 D가 B보다 몇 배입니까? 2배이다. 맞는 표현이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핵전화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보기 마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핵전화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